행복해지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텅 빈 것 같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왜 자꾸만 이 행복의 덫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주 영리하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감사일기도 써보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죠. 책에서 좋다는 건 정말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도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만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럴까? 내 노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었거든요. 오히려 행복해야 한다는 바로 그 강박감, 그 자체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쳇바퀴 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행복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반대로 끔찍한 일이 닥쳐도 결국에는 원래 설정된 값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꿈에 그리던 새 차를 사면 처음 며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출퇴근용 이동수단이 되는 것처럼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개념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1978년의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이 두 그룹을 1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한 그룹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딱 1년이 지나니까 두 그룹 모두의 행복 수준이 사건 이전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수십억을 얻든 두 다리를 잃든 우리 마음의 행복 설정 값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그 진화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설계된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요. 우리 뇌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직 생존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옛날 초원에서 행복감에 젖어서 평화롭게 낮잠이나 자던 우리 조상은 아마 맹수에게 바로 잡아먹혔을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맞습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늘 불안해하던 조상들이 살아남았죠. 우리는 바로 그분들의 뇌를 물려받은 겁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데는 최적화됐지만 행복감에 젖어있기 위한 뇌는 아닌 거죠. 뇌 화학작용을 경제학에 비유하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도파민, 흔히들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고금리 대출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강렬한 쾌감을 빌려주지만 곧바로 허탈감이라는 아주 비싼 이자를 내야 하죠. 반면에 세로토닌은 안정적인 월급 같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한 만족감을 꾸준히 주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짜릿한 대출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안정적인 월급 같은 세로토닌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추가하려고 애쓰는 걸 이제 멈춰야 합니다. 진짜 해답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원에 더 화려한 꽃, 더 많은 꽃을 심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진짜 정원사는 꽃을 심기 전에 잡초부터 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마음의 정원에 무성하게 자라난 그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뽑아야 할 잡초는 바로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분명히 만나고 나면 즐거웠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에너지가 쭉 빨리거나 기분이 푹 가라앉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와 맞지 않는 에너지 때문에 함께 있으면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정원에도 다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만남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만남이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지 솔직하게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모임이다 싶으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잡초에게 줄 물을 아껴서 진짜 내가 키우고 싶은 꽃에게 줘야 합니다. 자, 다음 잡초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우리의 의지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환경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데도 이성하게 에너지가 줄줄 새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한 적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매일 냉장고에 치즈케이크를 넣어두고 참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진짜 효율적인 사람은 강한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케이크를 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지력을 써야 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환경 재설계입니다. 예를 들면 퇴근하고 나도 모르게 침대에 눕게 만드는 그 스마트폰 거치대를 치워버리고요. 새벽에 습관적으로 열게 되는 쇼핑 앱은 그냥 삭제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아예 피하는 거죠. 좋은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잡초를 뽑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뽑기 힘든 잡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의 덫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남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거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친구의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보면서 내 방구석의 일요일이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그 친구가 공항에서 5시간을 기다렸거나 비싼 바가지를 썼을 수도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건 마치 잘 편집된 완성본 영화와 온갖 NG 장면이 담긴 원본 필름을 비교하면서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한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비교의 소스를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계정은 과감하게 언팔로우하고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는 겁니다. 어제보다 단 1cm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독이 되는 관계, 에너지를 뺏는 환경, 그리고 비교라는 잡초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그 빈자리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이 제거의 힘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쫓아가서 쟁취해야 하는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어두운 방에서 어둠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창문을 열어서 빛을 들이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잡초들을 뽑아내면 행복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꽃들이 마침내 활짝 필 공간을 얻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잡초만 뽑아보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잡초를 뽑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의 정원은 몰라보게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잡초부터 뽑아내실 건가요?